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류한경입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누가 이런 질문을 불쑥 던진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마음이 요즘 어땠지? 라고 주섬주섬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요즘 마음이 어땠어요? 라고 바로 대답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울컥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읽을 첫 번째 책, 18 너의 존재감이라는 소설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너는 요즘 어떠니? 라는 한마디에 마음에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기도 하죠. 함께 읽을 또 한 권의 책은 정신과 의사 정혜신님의 당신이 옳다입니다. 이 책에서도 나와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공감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책모아 큐레이션의 13번째 주제는 마음입니다. 요즘 나의 마음이 어떤지,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들을 들여다보면서 두 권의 책, 청소년 소설 18 너의 존재감과 정혜신의 적정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당신이 옳다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 18 너의 존재감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책은 박수연 작가님이 사촌동생이자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알아가는 게 왜 필요하고 중요할까? 막상 대답하려면 어려운데요. 생각해보면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별로 없죠. 감정은 사치고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현실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들은 그냥 짜증난다는 말로밖에 표현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어도 우울해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참고 사는 거죠.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면 좋은 점이 뭔지 그 답을 18 너의 존재감 이 책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특이한 점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화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각 장의 제목은 그 화자의 이름이에요. 1장은 이순정, 2장은 그림자, 3장은 강희지입니다. 근데 왜 2장에 화자 이름이 있는데 왜 그림자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읽으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2장의 주인공은 자신이 정말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그냥 출석만 해서 자리만 채워주는 존재고 집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 그렇게 그림자 같은 존재라서 일부러 이름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온 주인공들은 이런저런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여고생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돕는 아주 걸걸하고 젊은 여자 담임선생님 한 분이 등장합니다. 욕도 쓰시고 우리 반 교실에선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공부 못해도 다 괜찮다고 하면서 쿨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쿨한 선생님. 네, 이 쿨쌤이 욕을 쓰시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냥 아이들 부를 때 인연들아 이 정도의 욕을 쓰십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선생님이 욕하는 걸로 나올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바른 생활 아줌마라 그런지 꼭 욕을 쓰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너무 바른 말만 하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한마디로 꼰대스럽다라고 느끼면 관심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쿨쌤은 그렇지 않고 욕도 하고 뭐든지 다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첫 만남부터 마음을 확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도 뭔가 의미심장한 장치였던 거죠. 저도 욕도 좀 하고 아이들이 쓰는 말도 막 따라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쿨쌤은 또 이상한 걸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바로 마음 일기장이라는 걸 쓰게 하는데요. 그 일기장에는 오늘 내 마음은 어떠어떠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걸 적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쓰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떠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데요. 단, 이 마음일기를 쓸 때 하루 동안 마음을 잘 관찰해서 쓰되 생각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돌멩이가 갑자기 날아올 때, 돌이다, 피해야겠다는 건 생각, 또 무섭다라고 느끼는 건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마음을 누르고 사는 경우가 많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안 돼. 난 지금 공부해야 돼. 난 일을 해야 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생각을 좀 탁 치워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속의 그 아이들은 처음에는 투덜거리면서 마음 일기를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마음을 알면 뭐가 좋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알면 좋은 점? 힘이 생겨. 내 마음을 모르면 눈이 자꾸 밖으로 가거든. 다른 사람, 다른 조건, 다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고 괴로워질 때가 많아. 그런데 내 마음을 알면 중심이 잡히면서 흔들리지 않게 돼. 힘들면 힘들구나 하고 내가 알아주고, 지치면 지치는구나 하고 내가 알아주는데, 굳이 다른 사람 위로가 필요하지 않잖아?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되잖아. 그리고 지혜가 생겨.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너 아무리 소원한다고 해도 네 힘으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니? 빌 게이츠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당장 될 수 있어? 마음을 알면 저 인간이 어떻고 누가 부럽고 누가 미워 죽겠고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대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게 되지. 누가 부러우면 내가 부러워하는구나. 그럼 저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할까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단 소리야. 그리고 내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실만 잊지 않아도 마음이 한결 느긋해져. 덜 오해하고 덜 미워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덜 힘들지. 스스로를 미워하는 일도 줄어들게 돼. 실패해도 미워하지 않게 된다 이거지.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딴 사람이 나를 좀 덜 사랑해도 내가 날 사랑하니까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알면 좋은 점들이요. 알겠냐? 네, 이렇게 선생님 말처럼 마음을 알면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는데, 너는 요즘 어떠니? 라고 묻는 모습이 이 책에 자주 나옵니다. 저는 이 말, 너는 요즘 어떠니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 존재에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써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책의 주인공이 이제 이순정하고 강희지인데요. 이순정이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강희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묻죠. 요즘 어떠니? 하고 말입니다. 이때 이순정의 마음을 표현한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강희지가 물었다. 넝마처럼 구겨진 나한테 어떠냐고 물었다. 어떤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러나 아무 얘기라도 토해내고 싶은 내게 어떠냐고 물어봐 주어서 나는 울었다. 요즘 어떠냐고 물어봐 주어서 눈물이 끝없이 솟구쳤다. 네, 이 부분을 읽고 저도 왠지 울컥해졌는데요.
정말 외롭고 괴로울 때 누군가가 너는 요즘 어떠니? 라고 물어봐 준다면 울음도 나오고 또 하고 싶은 말들도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쿨쌤을 만나고 마음일기를 쓰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자신의 존재감도 찾고 씩씩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학교 문제를 용기 있게 나서서 해결하기도 하고 마음을 정말 괴롭게 했던 가족 문제도 의연하게 맞설 수 있게 되고요.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귀뜸해 드릴게요. 이 책 속의 마음 일기 아이디어 참 괜찮지 않아요? 저도 이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자주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한번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고 마음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오늘 내 마음이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게 되실 거예요. 이번엔 다음 책, 당신이 옳다를 함께 보겠습니다. 18 너의 존재감 이 책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책 읽는 어른이라는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다른 분이 당신이 옳다도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읽게 됐는데 두 책이 정말 통하는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옳다의 지은이 정혜신님은 정신과 의사지만 본인을 의사보다는 치유자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하신다고 해요. 실제로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 18 너의 존재감에서도 너는 요즘 어떠니? 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책에서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곤 한다. 단둘이 만난 자리뿐 아니라 여럿이 만나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렇다. 어떤 모임이어도 이 뜬금없이 보이는 말이 끼어들 틈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야기가 공허하거나 무의미하게 맴돈다고 느낄 때 묻는다. 이 질문을 던지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다. 질문 전후 이야기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이어서 그렇다.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있으면서도 낌새조차 내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라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 하나가 예상치 않게 심리적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질문은 심장 충격기 같은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간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이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성인의 목숨을 구했다는 실화처럼 심리적 CPR 또한 마찬가지다. 심리적 CPR은 꼭 배워야 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살리게 된다. 네, 이 심리적 심폐소생술 CPR을 하게 되는 질문 하나,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읽었던 소설에 너는 요즘 어떠니?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는 공감입니다. 공감에 대해 와닿았던 부분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충조 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라는 소제목이 달린 부분입니다.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 평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 충주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서 고통은 소거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고통 속 상황에서 고통을 소거하면 그 상황에 대한 팩트 대부분이 유실된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며 기어이 던지는 말은 비수일 뿐이다.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한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다면 그에게 물어볼 말이 떠오른다. 지금 네 마음이 어떤 거니? 만약 대답이 없어도 대답을 못해도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존재에 주목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채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충고, 조언, 비판, 평가, 네, 이런 충조, 평판을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아이들이 클수록 참 힘든데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공감부터 하지 않고 자꾸 충조, 평판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18 너의 존재감에서 학생들이 쓴 마음 일기를 선생님이 보고는 충고나 조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했다고 쓴 일기에 선생님은 답답했구나, 우리 순정이가 답답했구나, 애고 힘들었겠다 이 말만 써줍니다. 이 댓글을 읽고 그 학생은 이렇게 느끼죠. 그게 다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댓글을 읽자 뭔지 모를 따뜻한 기운이 살짝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네,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살짝 일어나는 것. 이런 게 공감의 힘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살아갈 힘을 얻고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런 걸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마음만 더 닫게 될 수도 있어요. 충주평판에 대한 부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옳은 말로 인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자기 모순을 안고 씨름하며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는 경험으로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여유와 너그러움, 공감력 그 자체가 스스로를 돕고 결국 자기를 구한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을 땐 충조평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충조평판의 다른 말은 바른말이다. 바른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10,000배쯤은 더 많이 봤다. 사실이다. 네, 바른말에 찔려 쓰러진다라는 말을 계속 곱씹어 보게 되는데요. 정혜신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 공감은 가장 가성비가 큰데 비해서 충주평판은 도움도 안 되고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고 오히려 관계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보다는 믿어주고 보듬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을 받은 사람이 마음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위기나 어려움도 버티고 넘어가는 그런 잘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공감으로 받게 되는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이 정말 든든한 삶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감에 필요한 건 너와 내가 개별적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의 국경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존재한다. 모든 인간이 개별적 존재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둘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키는 일이 어렵다.
경계를 인지할 수 있어야만 나도 지키고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적응하는 독립적이고 개별적 존재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함께 울며 고통을 나누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힘과 근원이 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들이 지닌 경계를 인식해야만 모두가 각각 위험이 있는 개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네, 너와 나는 나라와 나라처럼 경계가 있는 각각의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특히나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 특히 부모랑 자식 관계나 친한 친구끼리는 이런 경계를 넘기가 쉬워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와 나를 각각의 존재로 인정할 때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섣불리 내 생각을 강요하는 충족 평판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우리는 각자 생각과 행동 살아가는데 다 나름의 각자의 이유가 있는 다 옳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권의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18 너의 존재감 그리고 당신이 옳다를 읽으면서 마음에 남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었어요. 저는 마음 읽기, 마음 알기, 충조평판, 공감 이렇게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남으신가요? 우리 모두 마음을 잘 알아가면서 보살피고 또 서로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면서 더 편안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 일기에 이런 걸 써보려고 합니다. 책모아 큐레이션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책모아 큐레이션이 책을 고르고 읽고 가까이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늘 여러분의 책 읽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류안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